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종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돌연 심장사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56세 남자 환자분이고 비형간염 보균자 이외에는 특별한 과거력이 없던 분입니다. 오후 9시에 설거지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신 것을 보호자분이 목격하였고, 보호자분이 119에 신고한 다음에 바이스탠더 CPR을 시작하였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AED에서 VF가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ROSC가 되어서 저희 병원까지 무사히 내원을 하였고, 코로나리 엔지오그램에서 RCA의 obstructive 리전이 확인이 되었고요. 심장 초음파에서는 ICA 테리토리에 합당한 리저널 월모션과 함께 다른 월들의 월모션 역시 좀 빠져 있어서 EF가 26%인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 환자로 진단되었습니다. 케이스 하나 더 보시면은 19세 남자 환자분이고 체력 검정을 위해서 평소보다 좀 더 강하게 운동을 하였다고 하고, 이후부터 갑자기 숨을 헐떡거리면서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이 바이스탠더 CPR을 시작해 주었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보여드린 것처럼 VF가 AD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풀 리커버리 되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베이스라인 심전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QT 프롤롱게이션이 확인이 되었고, 유전자 검사에서는 롱키트 신드롬 1에 합당한 KCNQ1 진 뮤테이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연 심장사 환자는 환자, 의료진, 보호자 모두 당황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용어 정의부터 하고 가자면은 서든 데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서 증상 발생 1시간 이내에 예상치 못한 비외상성의 사망이 발생하는 것을 서든 데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겠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사망 목격자가 없다면 피해자가 사망 24시간 전에 건강하였다면 급사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든 데스 중에 서든 카디악 데스는 무엇이냐? 이것은 급사에서 이 선천적, 후천적 또는 잠재적으로 심장에 치명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급사의 원인으로 심장 또는 혈관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부검을 통해서 밝혀진 분명한 심장 외적 원인이 없기 때문에 부정맥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까지 서든 카디악 데스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든 카디악 데스의 국내 빈도는 2017년까지의 통계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대략 1년에 3만 명 정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65%, 여자가 3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이 표준화 발생률을 따져보면은 대략 10만 명당 50명 정도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연 심장사는 결국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프라이머리 이벤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은 너무 빨리 뛰어서 안 뛰게 되는, 아주 VT, 패스트 VT라든가 VF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뛰니까 안 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혹은 아예 안 뛰거나. 네. 그래서 결국은 심장이 안 뛰는. 예, 전기생리학적으로는 얘기를 하자면은 빈맥, 샤커블. 빈맥과 서맥인데 결국 이 심정지가 올 정도로의 빈맥은 샤커블 리듬이고, VF와 펄스리스 서스테인 VT가 되겠고, 서맥 무축은 non-shockable 리듬이 되겠고, 시비어 브라이트 아리트미아 혹은 펄스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나 IC 스토리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돌연 심장사의 원인은 사실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돌연 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질환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지금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은 다 표만 봐도 이해되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 질환들일 겁니다.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좀 더 흔한 병들이기 되겠고요. 이 그래프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람발트에 나오는 표이고, X축은 나이, Y축은 돌연 심장사의 빈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돌레센트나 영어들트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0.001% per yea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세 이상 제너럴 퍼퓰레이션에서는 급성 돌연 심장사의 빈도가 0.1% per yea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 수치를 알아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그래서 감기처럼 오는 마이오카다이티스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르고 있던 구조적 심질환,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패스라든가 ARVD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프라이머리 일렉트로피지올로지 디스오더인 롱큐티 신드롬, 그리고 브루가다 신드롬, 이디오패식 VF, CPVT 같은 질환들이 돌연 심장사의 원인을 차지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질환들은 이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결국은 퇴행성 질환들이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리 하트 디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최종 단계인 딜레이티드 카디오마이패시, 그리고 이제 밸브럴 하트 디스, 그다음에 인필트레이티드 하트 디스. 물론 이제 딜레이티드 카디오마이패시도 그렇게 오는 병이 있지만은 많은 병들에서는 결국 심장이 커지고 딜레이티드 카디오마이패시를 보이게 되겠죠. 어쨌든 나이가 들면은 이런 퇴행성 질환들이 돌연 심장사의 주 원인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 제너럴 포퓰레이션에서는 돌연 심장사의 빈도가 0.1% per year이지만 이 어드밴스드 하트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연 10 내지 25%까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 어덜트 제너럴 포퓰레이션, 그 다음에 35세 이상의 제너럴 포퓰레이션, 그 다음에 심장 구조적 심질환을 가진 사람 둘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연 심장사의 치료는 결국 병원에 돌연 심장사가 발생하고 병원에 올 때까지의 BLS, 병원에 오시고 나서의 ACLS와 다행히 ROSC가 된다면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응급의학과나 중환자의학에서 많이 담당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내과 의사로서는 이 결국 롱텀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겠죠. 카디악 어레스트 서바이버가 풀 리커버리를 해가지고 깨어나고 일렉트리컬 헤모다이내믹 스테빌리티를 획득한 다음에는 원인이 무엇인지 꼭 찾아줘야 되고, 트리거링 팩터가 무엇인지 찾아줘야 되고, 결국 카디악 어레스트랑 서든 카디악 데스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혹은 처음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ICD가 되겠습니다. 돌연 심장사의 치료이자 예방이 되겠죠. VF가 발생하여서 병원으로 와가지고 다행히 풀 리커버리 해가지고 퇴원한 사람들을 그러면 그냥 퇴원시킬 것이냐, ICD를 넣고 퇴원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이 시행되었고 결과는 고무적이었죠. ICD를 넣고 퇴원을 시켰더니 훨씬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어드밴스드 하트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서든 카디악 데스 레이트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ICD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역시 결과가 고무적이었습니다.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한 군에서 프리벤션 ICD를 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훨씬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릴 부분은 돌연 심장사의 대표적인 원인들과 함께 이런 곳에서 이제 ICD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넣는지를 말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리 아터리 어브노멀리티인데, 사실 돌연 심장사의 원인에 제일 중요한 제일 많은 부분이 80% 이상은 코로나리 하트 디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진짜로도 그렇게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막히게 되면 이스케미아가 발생하고, 이스케미아가 심근에 일렉트로피지올로직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VT나 VF가 잘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성기에는 그런 상황을, 그 다음에 크로닉 토탈 오클루전 됐다든가 혹은 이로 인한 스카가 만들어져가지고 리모델링, 그리고 이스케믹 딜레이티드 카디오마이패시가 되면 결국 이런 것들도 이런 스카나 이런 심장의 달라진 심근들이 VT나 VF가 잘 발생하는 이런 팩터로, 서브스트레이트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과 함께 카디악 어레스트가 VF나 서스테인드 VT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스케미아를 해결을 하면 이런 VF가 더 생기지 않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몇 번 재발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실험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48시간 이후에 이런 VF나 헤모다이내믹 언스테이블 VT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ICD를 삽입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반 이벤트에 이런 부정맥
이벤트가 없이 내원한 경우를 하더라도 급성 심근경색 발생 후 40일 지난 허혈성 심부전인데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에도 EF가 30% 이하라든가 30일에서 35%인데 심부전 증상이 있다든가 35에서 40%인데 non sustained VT가 있는데 EPS를 했더니 sustained VT가 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ICD 삽입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위해서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멀 마이오카디움이 아니고 어레이로 된 마이오카디움들이 하이퍼트로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부정맥을 일으키는 좋은 이런 리엔티지 것들이 서브스트레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VT나 VF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역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겠다고 모두 ICD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인터벤트리클 septum이 30mm 이상이라든가 혹은 급사의 가족력이 있다.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급사의 가족력이 있다든가 6개월 내에 한 번 이상의 원인 미상의 시신이 있는 경우에는 ICD 삽입을 권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n-sustained VT가 있거나 운동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위험인자가 있는 30세 미만, 그 다음에 레이트 가돌림 이넨스가 있거나 LVOT obstruction, 싱코피, LV 아뉴리즘, EF 50% 미만 같은 위험인자가 있으면 ICD 삽입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ICD도 시술이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베네핏 잘 따져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고 결국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인 것은 보여드린 이런 가이드라인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정립된 이런 에비던스를 가지고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해가지고 ICD를 삽입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너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시나 하트 페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이오카디알 데미지, 파이브로시스가 VT나 VF의 이런 리엔트리로 인한 VT나 VF의 서브스트레이트가 되는 것이고 이 너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시인데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니아 클래스 2, 3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EF가 35% 이하인 경우에는 ICD 삽입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렉트로피지올로직 어브너멀티 그냥 구조적 심전환이 없는데 이 유전성 질환으로 해가지고 혹은 이 카디악 아이온 채널의 제네틱 프로블럼으로 이래가지고 카디악 이온 채널 변화가 있어가지고 프라이머리하게 VF나 VT가 잘 생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브루가다와 론큐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실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브루가다 증후군은 타입 1 ECG를 보인다고 우리가 다 ICD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입 1 ECG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 싱코피가 있다. 근데 이 싱코피가 베조베이럴 싱코피가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이다. 코로나리도 아니고 베조베이럴도 아닌 그런 싱코피인 경우에 타입 1 ECG 브루가다를 보이면은 그때 ICD를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론큐티 증후군 환자도 론큐티를 보인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베타 차단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싱코피를 하거나 지속성 심실 빈맥이 발생한 경우에는 ICD를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VF로 왔는데 론큐티가 브루가다가 보인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ICD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모든 검사에서 다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VF로가 확실히 확인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병들이 아직 풀블로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디오패식 VF라고 생각을 명칭을 붙이고 그런 환자에서도 ICD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VF로 왔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VF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위한 ICD를 삽입하는 것을 루틴 프랙티스로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한다고 좀 빨리 했는데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많은 질환들을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돌연 심장사는 여전히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의학적 상황입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축과 BLS의 일반인 대상 교육같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도움과 관심이 있어야 돌연 심장사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돌연 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이 맞고요. 이외에 비후성 심근증, 그리고 여러 가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부전 등 구조적 심질환을 가진 경우에 잘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심장에 구조적 이상이 없는 유전성 부정맥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사람에서 흔함으로 생각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돌연 심장사 환자의 원인을 정확히 찾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원인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원인 질환을 특정해서 합당한 치료와 예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돌연 심장사의 방지를 위한 제수동기 삽입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돌연 심장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서는 1차 예방을 위한 제세동기 삽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10분이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